자, 얘는 A차 B고 얘는 B차 A의 합집합을 봤더니 무엇이랑 같아요? 아, A 합집합 B에서 무엇을 A 교집합 B를 뺀 거와 같은 결론을 가져. 너희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 A차 B 합 B차 A는 그냥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다. 얘를 우리는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뺐다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로 놓고 계산하는 것보다 얘로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 알겠니? 자, 그런데 A차 B 합 B차 A가 뭐 됐대? 공집합 됐대. 그럼 이 부분에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A도 요만큼만 있는 거고 B도 요만큼만 있다라는 거. 즉 얘가 의미하는 건 A와 B는 무슨 집합? 같은 집합이라는 걸 돌려 표현한 거다. 알겠니? 그러므로 A와 B가 같다라는 건 뭐예요? 3번이 되겠지. 교집합을 하나 합집합을 하나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두 개를 합했는데 원소가 없대. 그 말은 A와 B가 다 뭐? 공집합. 뭐야? 얘도 A, B 같다라는 거다. 답 1번이네? 잠깐만. A교 B와 A합 B. 항상 옳은 거. (1번) (3번이야) 다? 1, 2, 7 다 뭐야? (3번이에요) 3번이라고? 네. 1번도 맞는데? (1번은) 왜 안 된대? 그런 말 없는데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고 다시? A 교집합 B가 답이 3번이래. 네.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니 공집합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A하고 B도 공집합일 이유가 없죠. 이해 못했어. 날씨를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 A, B가 같으면 돼. 이게 공집합으로 갔던 공집합 아닌 걸로 갔던. 근데 얘는 무조건 공집합으로 갔다. 아, 그렇구나. 꼭 굳이 공집합일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항상 옳은 거. 그렇구나. 얘는 A, B 두 개가 같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같아도 뭐로 같아야 된다? 공집합으로 같다. 얘네가 뭐여도 돼? 그냥 3만 갖고 있는 집합이어도 된다는 거지. 얘는 무조건 항상 맞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얘가 성립한다면 얘도 성립하겠지만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성립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군. 어우, 논리적이었어.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119번을 보자. 119 뭐 했을 때? 불났을 때. 요즘에는 불났을 때만 119 아니잖아. 그냥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119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112인가? 뭐 도움이 필요할 때 112야 119야? 우리 때는 범죄가 발생하면 112, 불이 나면 119. 똑같지? 그 대신 응급이 필요해도 도움이 필요해도 119. 범죄만 112인가?
문제가 나오고 교육이 똑같아? 자, 119번 보자. 전체 집합 6. 1부터 100까지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개수가 어디부터지? 개수는 설명해줘야 돼. 31번부터구나. 자, 전체 집합면은 1, 2, 3, 100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FA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자.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하여라.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은 전체 원소의 합에서 A의 원소의 합을 뺀 거다. 맞는 말 틀린 말? 우리는 A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건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뺀 거잖아.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원소들의 합이나 얘 합이나 어쨌든 똑같겠지. 전체에서 A의 원소의 합을 뺀 거니까 기억은 맞다. A가 B에 포함되면 A의 원소의 합은 B의 원소의 합에 포함된다. 얘도 맞게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만약 여기서 등호가 없으면 무엇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왜? 포함할 때 선생님 뭐라고 했어? 같은 것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디귿 A 합집합 B의 원소라고 한다면 얘는 틀렸다. 무엇을 빼줘야 돼? A 교집합 B의 공통인 거를 빼야 돼. 그 이유는 A라는 집합이 있다면 B라는 집합이 있어.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건 이 부분의 원소의 합을 알파, 이 부분의 원소의 합을 베타, 이 부분의 원소의 합을 감마라고 한다면 FA는 뭐 돼요? 알파 더하기 감마가 되지. FB는 뭐 되는 거고?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잖아. 그러면 F의 A 더하기 F의 B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감마와 같아. 그런데 F의 A 합집합 B라는 건 합집합은 요만큼이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지. 두 개는 같다 틀리다? 틀리지. 왜? 감마가 한 번 더 더해져 있잖아. 그래서 두 개를 같다라고 하려면 뭐? 교집합의 원소들의 합은 빼줘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121번) 하나 더 풀고 갈까? 들려도 참고 수업을 들읍시다. 앞에 사탕 있어. 사탕 먹어. 사탕이 너무 멀어서 그런가? 안 떨어지게 잘 지켜. 자, 121번 문제 봅시다. 우리 몇 분에 끝나지? 20. 끝날 때 됐네. 쉬었다 가자. 아, 빨간 거야, 진짜. 무식해서 진짜. 녹화도 제대로 카메라 보지 못해. 카메라 맨을 하면 안 되지. 카메라 5만원 못 되지. 못할 수도 있죠. 수학도 못해. 국어도 못해. 과학도 못해. 카메라도 못해. 째려보기만 잘해. 자, 보자. 121번. 전체 집합 U가 있다.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는 헐 대답인데?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 되고 A 교집합 B는 3, 6이 된다. A,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각각 SA와 SB라고 할 때 SA 더하기 SB를 구하. 자, 그러면 선생님이 S의 전체 집합이다라고 하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얼마야?
이 정도는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1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SA의 원소의 합을 스몰 a라고 할 거야. SB의 그럼 원소의 합을 스몰 b라고 할 거고. 그럼 S의 A 교집합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과 6이라고 했으니까 9가 되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근데 우리가 얘를 조금은 더 A, B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S의 A 합집합 B는 합집합 B가 뭐랑 같다고 했어? S의 U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돼? 21이 돼야 돼. 그런데 S의 A 합집합 B라는 건 S의 A 더하기 S의 B에서 뭐 빼준 거와 같다? S의 A 교 B를 빼준 거와 같다. 아까 전에 한번 했었지. 원소의 합. 즉 21은 A 더하기 B 빼기 얼마와 같다? 9와 같다. 그럼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얼마와 같다? 30과 같다. 그러면 B 값은 30-A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SA 곱하기 SB라는 건 A 곱하기 B 값이 뭐와 같다고 했어? 30-A와 같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0A. 그럼 이거의 무슨 값? 최대값. A에 관한 2차식이네. 최대값 구하려면 뭐 하면 돼? 꼭지점 찾으면 되는 거지. 즉 얘는 마이너스의 A의 제곱 마이너스 30A 반의 제곱이니까 15의 제곱 225를 더하고 빼주면 얘가 되겠지. 그 말은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15의 제곱 더하기 225다. 즉 A의 값이 얼마일 때? 15일 때 우리는 최대값 얼마? 225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25다.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더해서 15가 돼야 돼. 교집합이 뭐가 있는 거고 3과 6이 있는 거고. 3과 6에다가 9니까는 6을 더해줘야 돼. 6을 더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3, 6을 빼. 더해서 6 되는 경우 뭐 있어? 1, 5도 되고 2, 4도 되고. 그치? 1, 5가 들어가도 되고. 얘가 A라면은 B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3과 6과 1, 5 빼주면 2, 4.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겠지. 만약에 얘가 바뀔 수가 있겠지,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A, B라는 집합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123번을 보자. 자, 123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집합 AM이라는 건 X가 X는 자연수 M의 약수에 대해서 다음을 계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야. M의 약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A10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구하면 1, 2, 3, 4, 6, 12가 돼. 자, A의 16이라는 건 16의 약수니까 1, 2, 4, 8, 16이 되는 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A의 12, 교집합 A의 16이라는 건 두 개 공통되니까 1, 2, 4가 되겠지. 그럼 1, 2, 4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어? 4의 약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AP에 대해서 AP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니까 2의 세제곱에 진부분 집합이니까 빼기 1에서 얼마? 7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일이 다 찾아야 될까? 그렇잖니 너무 귀찮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12의 약수와 16의 약수들의 공통인 약수를 찾는 거지.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인 원소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12의 약수와 무엇의 16의 약수의 공통인 약수야. 그럼 우리는 공통인 약수를 뭐라고 해요?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공약수는 어떻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다. 즉 12와 16에 뭐 찾으면 돼? 최대 공약수.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거 4, 3, 4. 그럼 최대 공약수는 4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돼? 4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일일이 이렇게 찾지는 않아도 무엇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을 보자.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뭐를 풀까? 다 풀어주면 또 재미없으니까 나머지 밑에 두 문제는 풀어오고 못 푸는 거 다시 풀어줄게요. 126번을 보자. 왠지 질문일 것 같은데 124와 125는 그래도 한번 풀어보고 질문하는 것과 그냥 풀어주는 건 틀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유형 23과 유형 24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둘 중에 하나다. 23과 24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집합에 연산 들어갔을 때 가장 난이도 있게 낼 수 있는 게 교집합과 합집합. 뭐 약수와 배수의 교집합과 합집합이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제일 좋아요. 자, 다음을 보면 자연수 K에 대해서 AK라는 건 K의 배수고 X는 자연수래. 그럼 A2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2의 배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거. 자, 보자. A4라는 건 4의 배수의 모임이야. A8이라는 건 뭐의 배수의 모임인 거고 8의 배수의 모임인 거고. 그러면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모임의 공통인 원소를 찾으래. 그 말은 뭐야? 얘가 의미하는 건 4와 8의 무엇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자. 배수들의 모임이니까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찾으라는 거야. 4와 8의 최소 공배수 뭐예요? 4와 8의 최소 공배수는 8이지. 그러니까 얘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즉 뭐와 같은 거야? A8과 같은 거야. 그럼 물어보자. A4와 A8의 포함관계는? 얘네 둘의 포함관계 뭐야? 8이 4의 배수기 때문에 A8이 A4에 포함되지. 모든 8의 배수는 4의 배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4의 배수는 8의 배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4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얘가 되는 거고. 자, 2의 배수와 6의 배수. 그럼 둘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될까? 모든 6의 배수는 다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죠. 6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돼. 그것들의 합집합이니까 A6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A2가 돼야 돼.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을 보자.
4와 6 합집합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3번을 봐주시면 A3 교집합에 A4 합집합 A6이 우리는 웬만하면 교집합을 찾는 게 나아. 왜? 약수와 배수든 교집합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얘를 분배해주자. 교집합 계산이 많게끔. 즉 얘는 A3 교집합 A4와 A3 교집합 A6의 뭐와 같다? 합집합과 같다.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건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배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라고 할 수 있다?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들의 모임과 같은 거고, 자 3과 6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 얘는 뭐와 같다? A6과 같다. 자 그러면 12의 배수와 6의 배수, 모든 12의 배수는 6의 배수니까 6의 배수에 포함돼. 그럼 합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와 같고? A6과 같다. 그러므로 얘도 틀렸다. A6이 돼야 돼. 배수들의 모임과 약수들의 모임은 무엇으로? 교집합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편해. 명심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시험범위 문제야.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자, 4와 6의 공배수 찾으래. 그럼 최소 공배수 찾는 거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지. 그러면 A3 합집합 A10. 모든 12의 배수는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음처럼 포함이 돼요. 그러므로 얘는 A3,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5번도 보자. 선생님이 교집합 최대한 많이 활용하라고 했지. 그럼 얘네를 분배해준다. 분배해주면 A2 교집합 A3, 그 다음에 A2 교집합 A4, 얘네들의 무엇을? 합집합. 그러면 2와 3의 공배수니까 A6, 2와 4의 공배수니까 A4, 얘네들의 무엇을 찾아라? 합집합. 근데 얘네들은 서로 포함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못해.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A8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지. 2와 4의 최종 배수는 4지 8이 아니지. 그렇지. 그러므로 5번도 틀렸다.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겠어?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교재 이 유형이 되게 많아. 왜? 되게 많은 학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수와 배수 문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밑에 것도 직접 다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하자. 어차피 풀어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 130번 보자. 참고로 학원 방학 언제인지 알지? 들었니? 학원 방학 언제인지 안 들었어? 우리 반은 땡 잡았지? 우리 반 월수토잖아 수업이. 맞지? 학원 방학은 월화수야. M코드의 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틀 쉬는 반. 월수토반. 뭐 한다고 했어? 보충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양심상 이틀치 빠진 거는 보충을 안 할게. 그 대신 하루 빠진 건 보충을 할 거야. 왜 다른 반들은 하루 빠지는데 우리 반만 이틀 빠지잖아. 우리 반만은 아니지. 월수토반은. 근데 월수토반 중에 다른 반은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지. 왜? 내가 담임이 아니잖아. 모든 반을 내가 보충해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반만 내가 보충. 행복하지. 그치? 참고로 다른 반은 보충을 안 하겠지. 그냥 담임이 지랄 맞았다고 생각을 해. 그치 누나? 그치 주은아? 우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보충해도 안 오면 그만이지. 죽여버릴 거야. 진도 나갈 거야 보충 때. 자, 130번 보자. 130번 문제를 보면 전체 집합유의 두 부분 집합.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우리 일반연산이라는 게 있어. 우리 수상할 때 일반연산이라는 거 배웠어?
교과 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일반 연산이라는 타이틀로 문제 푸는 건 없지만 시험 문제는 나오지. 자, 우리가 보통 연산하는 건 사칙 연산을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네들을 우리는 사칙 연산이라고 해.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 거지. 이거를 제외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일반 연산이라고 한다. 즉, 이 문제에서는 요 동그라미라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쓰라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 말을 반복해서 써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쓰자니 귀찮은 거지. 그러면 처음에 동그라미는 요거라고 해놓으면 요거 쓸 때 그냥 우리는 뭐 쓰면 돼? 동그라미라고만 표현하면 되니까. 얘도 요 과정을 써줘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즉, 매 문제마다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이런 기호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 문제 풀 때만 그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 이 바로 다음 문제 A 동그라미 B는 그냥 A 합집합 B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이 동그라미를 얘라고 풀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그냥 얘라고 풀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 게 아니야. 문제 내는 사람이 그때그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우린 그걸 따라하는 것 뿐이야. 알겠니? 일반 연산은 정해진 연산이 아닌 거를 일반 연산이다라고 한다. 제일 심한 건 사칙 연산의 기호를 이용해서 일반 연산을 시키는 선생님들이지. 왜? 집합에서는 A 더하기 B가 있어요? 없어요? 집합에서는 더하기란 연산 기호가 없어. 그러니까 집합에서 더하기를 다음과 같이. 어떤 애는 그냥 얘는 이렇게 넣는 거야. 집합이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러면 혼동이 되는 거지. 아, A 더하기 A니까 2A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물론 그렇게 쓰는 선생님이 양심 없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 내는 건 학교 선생님이니까. 뭐 양심 없다고 속으로 욕할지언정 대놓고 너 양심 없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세특은 날아가는 거지. 그렇지, 찍히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을 보자. 근데 얘 봤더니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 차집합 B가 되는 거고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건 B차 A를 의미해. 두 개의 합집합이네.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대칭 차집합을 쉽게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푼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걸로 생각을 해라.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A 연산 A, 얘는 A 합집합 A에서 빼준대. A 교집합 A를. 그럼 A 합집합 A는 뭐야? A죠. A 교집합 A는 뭐야? A죠. 둘이 빼주면 뭐 된다? 공집합 된다. 그럼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하죠?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되는 건가? 아니, 이게 편해. 대칭 차집합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 좌변 A 연산 B라는 건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주고 A 교집합 B를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B 연산 A라는 건 B 합집합 A에서 뭐를 빼주고 B 교집합 A를 빼주고 그럼 우리는 교환 법칙에 의해서 얘는 A 합 B고 얘도 교환 법칙에 의해서 A 교 B잖아. 빼준 거. 두 개는 어떤 말? 같은 말. 그래서 니은은 뭐하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A 연산 B 연산 C에서 A 연산 B 연산 C 어차피 여러분들 합집합과 교집합은 자리가 어때요? 바뀔 수 있죠. 예를 보면은 A 합집합 B에서 무엇을 A 교집합 B를 빼 이거와 무엇을 C라는 걸 합한 거에서 빼준다. 무엇을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에서 무엇을 C하고의 공통된 거를 빼준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주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C하고의 합집합이야.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무엇을 C라는 집합을 합하래. 그럼 어디만을 뺀? 요 부분만을 뺀 나머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C하고의 공통된 거 찾으래. 그럼 어느 부분이야? 여기 하얀색으로 빗금친 부분과 C하고의 공통 부분은 요 부분이 돼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래. 그럼 결과는 뭐만 남는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남는 부분은 순수 A와 순수 B와 순수 C만 남는다. 얘를 연산을 해주네. 즉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된다는 거야. 얘를 너희들이 집합의 연산의 기호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은 정리가 안 돼. 그러면서 애들이 시간을 버려. 정리 안 되는 거 백날. 얘를 정리 안 되니까 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더 이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근데 너희들은 얘를 막 어떻게든 A 교집합, B 여집합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 표현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어떻게든 깔끔하게 하려고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는 거야. 시험 볼 때. 그래서 대칭차 집합에 눈에 익어야 돼. 얘는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식이니까. 너희들 시험 문제 다음 식을 간단히 정리하라는 문제가 나와. 우리 수학 배워봤잖아. 근데 정리가 되는 게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걸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만 버리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 대칭차 집합. 얘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그런 걸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고.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자리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디귿도 뭐하다? 맞다. 그러니까 얘는 대칭차 집합은 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 밑에 것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주시고. 근데 대칭차 집합 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은 조금 시험을 어렵게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집합이 예전하고 좀 틀려진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집합 배웠냐 안 배웠니? 너희들은 안 배운 세대잖아. 왜냐면 2015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들 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한번 배웠어. 그리고 고1 때 다시 집합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1 때 한번 배웠으니까 기본은 중1 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거보다 심화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들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고1 때 처음 집합을 배우지. 그러니까 집합의 기본 연산이 대부분이야. 옛날에는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2개의 집합을 연습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3개의 집합의 연산을 배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니까 3개보다는 2개가 대세야. 3개까지 배우기엔 좀 힘드니까. 근데 간혹가다 시험 어렵게 나올 때 이제 옛날 집합 문제를 내기 시작하지.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애들은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이 조금은 너희들이 교육과정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반영이 좀 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교육과정이 조금은 더 많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희들 다음 세대는 더 심해. 없어졌던 행렬이라는 게 고1 때 들어가. 되게 재밌지. 필요 없다라고 해서 뺐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넣고, 단어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교육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나쁜 점은 재수할 때 불리한 혜택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너희들은 재수할 때 조금은 불리해져. 지금 2000 몇 년이지? 25년. 22? 저 2025년부터냐? 24년부터냐? 시작할리네? 다음 교육과정 바뀌는 게 2025년인가? 학점제로 바뀌는 거. 물론 그게 이제 이번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일산다. 그 대신 너희들은 행복한 건 뭐야? 행렬을 안 하잖아. 그건 행복한 거지. 자, 133번. 자기가 컴공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진로를 행렬해야 돼.
대학 가서 배울 거야. 자기 중학교 때 이산수학이라는 걸 배웠다. 진법 배웠다. 수학 과정 말고 다른 과정에서 뭐 컴퓨터 뭐 이런 과정에서 배운 적 없어? 다들 일반적인 학교를 다녔구나. 교과 과정에 충실한 학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배웠어? 그렇지. 도라중이 뭐 가르쳤겠어. 맞잖아. 어디 중 나왔다고? 동수한중이요. 동선중 가르쳤어? 진법 근데 들어봤어요. 아, 동선중이 나온 걸로. 저 들어는 봤어요. 뭘 들어봐. 내가 얘기해서 들어봤지. 아니에요. 자, 다음에 보자. 자기 보라중 나왔다. 나는 얘 때문에 보라중 많이 못 먹어. 뭘 물어보면 중학교 때 배운 게 없대. 아, 저 아는데. 그거 유진이요. 유진이도 보라중이잖아. 네. 자, 전체 집합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연산 B가 다음과 같대. 자, 얘를 봤을 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A 교집합 B의 합집합의 A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 자, 얘를 너희들이 정리하려고 생각하면 얘도 뭐 될까? 정리 안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보면은 A 교집합 B래. 합집합이니까 그냥 무조건 빗금쳐. 이거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요 바깥 부분. 우리는 얘를 깔끔하게 표시할 수 있을까? 깔끔하게 못 표시해. 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익혀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연산이 안 되니까. 깔끔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얘는 어느 부분? 순수 A와 순수 B만을 뺀 나머지 부분이잖아. 얘를 마저 정리한다면 전체에서 빼준대. 무엇을? A차 B 합집합 B차 A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전체 집합에서 빼준다. 무엇을?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준다? A 교집합 B를 빼준다. 그 말은 전체에서 무엇을? A 합집합 B를 빼주고 A 교집합 B는 다시 추가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A 연산 U를 하래. A 합집합 U는 1번을 보면은 A 전체에서 빼준대. 무엇을? A 합집합 U와 더해준대. A 교집합 U를. 그럼 전체 빼기 A 합집합 U라는 건 U 더하기 A 교집합 U라는 건 A. 그러므로 그냥 뭐 돼?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연산은 얘가 그나마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A 연산 B와 B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겠지. 자, A 연산 B나 B 연산 A나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죠? 교집합 합집합 경우중에 성립하니까. 자, 3번을 만나 한번 볼까? 3번을 봐주면 전체에서 빼주래. 무엇을? A 합집합 공집합 더해준대. A 교집합 공집합. 그럼 전체에서 빼준다. A 합집합 공집합이라는 건 A 교집합 공집합이라는 건 공집합. 즉 얘는 뭐와 같아? 전체 집합 빼기 A니까 A의 여집합. 3번은 맞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선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만 해줘도 되게 잘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얘를 막 지지고 볶아서 얘를 찾아내려면 답이 안 나오지.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한 문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136을 보자.